네, 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정확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저희 경제 언박싱에서도 오늘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글쎄요, 이 주제가 이번 주에 정치, 경제, 사회를 통틀어서 네. 가장 많이 이제 관심이 쏟아졌던 뉴스를 저희가 오늘 또 전해드리죠. 바로 환율이죠. 예, 맞습니다. 이제 전 국민 또 전 기업 경제 주체들의 관심이 환율에 쏠리고 있습니다. 결국 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도 오르고 그다음에 금리도 오르면서 고강도 네. 긴축이 나서면서 환율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들의 환율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을 훌쩍 넘었고요. 예. 이러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 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 미국의 고강도 긴축에 따른 고환율 현상 그리고 이것이 외환 위기를 초래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홍경표 기자와 함께 여러 가지 걱정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홍 기자 좀 바쁠 것 같은데 네. 환율과 관련된 기사는 계속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주목해야 될 뭐 말씀드렸다시피 환율이 가장 이게 키워드가 됐는데 이제 달러화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갓달러, 킹달러가 돼 버렸어요. 네네. 이 문제가 언제까지 풀릴 것이냐,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인데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글로벌 금융시장도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고 있죠. 네네. 미국 달러화가 이제 초강세를 계속하는 가운데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이제 매일 역대급 기록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달러 그림을 보시면 달러 환율은 이제 1,440선을 넘어섰는데요. 네. 1,440선을 넘어선 거는 이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이후 13년 만이고요. 네. 이제 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 정책 발표에 이어서 추가 감세까지 예고를 하면서 달러 대비 파운드화는 사상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 BOE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이제 물가를 잡고 미국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준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네. 이제 정부가 중앙은행과 다른 방향으로 가자 이제 영국에서 자본 유출 현상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사상 최저로 파운드화가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가요? 이게 지금 2007년 말 파운드가 네. 뭐 2달러 수준이었거든요. 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800원, 1,900원 뭐 맞습니다. 이 정도. 이제 파운드당 이제 1달러로 떨어지는 이른바 페리티 현상 예. 도 이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 환율은 제가 외환 기사를 저도 쓴 기자 출신으로서 환율은 이런 환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엄청난 환율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영국 정부의 이제 새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영국이 그 IMF 신세를 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1976년이었는데 네. 이게 또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영국 중앙은행이 이제 환율 충격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고 결국 개입 시장 개입 조치를 취한 거예요, 이게. 긴급 조치 취했는데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뭐 시장 불안 여전히 뭐 여전한 상태고요. 약간 뭐 파운드가 좀 진정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또 어제 전일 이제 나스닥 시장도 좀 많이 하락하면서 여전히 그렇죠.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유로화도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여러 가지 악조건도 겹쳤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네. 이게 최근에 이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인 노트스트림의 이제 해적 가스관에서 네. 이제 폭발이 손상이 발생했다는 그렇죠. 뉴스도 최근 나왔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고 이제 유럽 에너지 위기가 고조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예. 유로화도 또 약세로 또 유로 약세 압력으로 아하.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뿐만 아니라 유로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전 유럽이 사실상 좀 통화 위기에 봉착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주요 통화 6개와 비교한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가 이제 124선을 넘어섰는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난 2002년 4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결국은 뭐 이게 영국이라든가 유로존뿐 아니고 이제 아시아 통화들도 문제죠. 예, 아시아의 대표적 통화인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도 지금 우리나라 원화하고 거의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네네.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본 엔화는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 이건 1997년 이후 처음으로 달러당 145엔을 넘어섰는데요. 네. 이게 1998년 이후 24년 만이고요. 이제 급기야 이제 일본 외환당국은 이제 가파른 엔화 약세 대응해서 네. 1998년 당시 6월 이후에 네. 처음으로 외환 시장에
대규모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서 당국이 개입에 나섰는데요. 그렇군요. 네. 이게 저희가 서영태 기자와도 이게 역통화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과거에는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면 지금은 이제 물가도 잡고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우리나라도 이제 역통화 전쟁에 참여를 한 거고 결국은 원화 가치를 좀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안정을 시키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서 미국이 계속 금리 올리니까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렇죠. 상당히 어렵게 된 상황인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사실 1,500원이면 되게 멀다고 불과 한 주 전까지만 해도 되게 그랬죠. 뭐 그런 이제는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가시권에 예. 들어왔습니다. 이제 환율이 하루 만에 이제 22원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또 커지고 있고요. 네. 인플레이션 우려에 이제 미국 연준이 강력한 금리 인상에 나선다고 이제 시사하면서 네. 이제 환율이 1,440선을 뚫었죠. 네. 그리고 이제 1,500원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박상현 이제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 인터뷰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킹 달러를 넘어서 뭐 갓달러라는 이제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사실 미국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의 여러 가지 좀 악재, 뭐 또 최근에는 이제 영국발 뭐 파운드와 위기 뭐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 자체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1,500원 선 가까이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 자체도 좀 배제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물가가 되겠죠. 이제 미국의 물가가 이제 좀 진정이 돼야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조금 진정이 될 거고요. 10월, 11월 발표되는 미국의 물가라는 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달러 강세를 촉발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유럽발 악재인 부분들인데 그 가장 큰 원인 자체는 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천연가스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수기가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시기에 천연가스 자체가 사실은 좀 안정을 찾느냐라는 부분 자체도 어찌 보면은 뭐 환율 흐름에 상당히 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달러 강세 기조를 꺾을 수 있는 재료 자체가 일단은 좀 부재하다는 게 좀 가장 큰 문제인 사항들이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의 불안 흐름도 조금은 더 이어지는 흐름으로 좀 저희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환율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시장의 어떤 그 불안 심리 자체를 좀 진정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여하튼 달러의 흐름 자체가 좀 강세 흐름 자체가 주춤해져야 원화 환율 흐름 자체도 조금은 좀 안정을 좀 찾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뭐 미국의 물가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안정이 되는 모습이 조금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듣고 왔습니다만 여기서도 역시나 뭐 1,500원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 사실은 1,500원이라고 하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이제 정점일 때 고점이 1,597원이니까 그때랑 맞습니다. 거의 이제 뭐 유사한 상황이 네. 된다 비슷한 수준까지 오게 되는 건데 지금 문제는 이제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이건 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최근 한 달간 이제 영국 파운드화가 미국 달러에 7.75% 절하되면서 최고 절하율을 기록했어요. 네. 이제 원화도 근데 5.93%가 이제 절하됐고요. 유로의 3.09%나 엔화의 4.02%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큰 폭입니다. 뭐 예. 저희가 영국처럼 뭐 새 정부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거의 비슷하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사실 이게 이제 원화 가치가 유독 많이 떨어진 이유가 우리나라 다들 아시다시피 수출 중심 비중이 높죠. 그래서 대변수에 민감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실질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약 38%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네. 올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반도체 수출 둔화 등으로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찍을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 이제 국내 달러 유입이 줄어서 이제 외환 시장이 이제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또 주게 되고요. 그렇죠. 이제 위안화 약세로 원화 약세 요인, 위안화 약세도 또 원화 약세 요인 중 또 하나고요. 예. 중국발 경기 둔화 우려가 또 이제 약세 압박으로 또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유로와 엔화는 이제 일종의 기축 통화 역할을 하고 이제 위안화는 정부에서 관리하는 환율임을 고려해 보면 그렇죠. 원화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달러 초강세, 에너지를 둘러싼 산유국과 미국의 갈등이 이제 있다는 이제 증권가의 분석도 있었는데요. 이제 실효 환율을 비교해 볼 때 통화 가치가 강세거나 보합 수준인 이 국가는 에너지 보유국 또는 에너지 보유국과 이제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라는 이제 분석인데요. 네. 그러니까 통화가 강세인 국가를 이제 좀 살펴보면은 러시아, 뭐 브라질, 멕시코, 네. 뭐 인도네시아, 미국 등이 있는데 음. 이게 금리를 높인 나라가 통화를 강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아, 게 국가가 그렇군요. 통화를 결정한 거라서 이제 통화 정책이 사실상 뭐 이렇게 약발이 없는 약발이 없다 이런 분석 그렇죠.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이 네네. 국가들이 지금 환율이 견디고 있다는 건 예,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대외 신인도도 네.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훨씬 낮은 네네.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건데 예. 이에 그래서 연준이 이제 경기 침체를 의도적으로 용인해서 에너지 네. 수요를 줄이고 음. 러시아를 비롯한 오펙 플러스 등 산유국의 카르텔을 이제 깨려는 이제 이 시도가 아닌가 연준이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고 있잖아요. 네. 100% 예,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 가치 하락폭이 이 분석에 따르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증권가에서는 이번 겨울 기온이 온화해서 에너지 수요가 많지 않으면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을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이 논리에 따르면 이제 있을 수 있으나 만약에 겨울이 많이 추운 겨울이 되면 네. 그렇게요. 이제 1,500원에 접어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복기에 보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당시를 보면요. 1,500원 수준이 아니고 1,900원대가 갔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네. 그 아찔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제 위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이게 환율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또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현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분석이 있나요? 네, 이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 있는 한편에 이제 일본과 중국의 중앙은행은 초저금리를 유지하거나 경기부양적 통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달러 대비 위안화와 이제 엔화의 가치가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문제는 그것만 급락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아시아 전체 지역 국가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이제 아시아 경제 무역 대국인 이들 통화가 불안정해지면 이제 글로벌 펀드들이 아시아 지역 전체에서 섹터에서 대규모 자본 이탈이 나설 수도 있고요.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서 외환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가정이 시나리오가 대표적으로 이 한 경제 블록이 무너지는 그런 시나리오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그만큼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외환하고 중국의 위안화까지 만약에 무너지면 외환 위기가 전체적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네. 그만큼 이 두 통화가 차지하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데이터를 보시면 위안화는 아시아 통화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웃돌고요. 네.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네. 이제 엔화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거래가 많은 통화입니다. 사실 이게 직접 비교해보면 엔화와 우리나라 통화를 좀 비교하긴 좀 그렇긴 한데 네. 이제 엔화의 경우는 달러당 150엔과 같은 이제 특정 심리적 저항선이 뚫리면 이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수준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과거 사례를 봐도 이제 지난 1994년과 1995년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 아시아는 바로 1997년과 98년 이제 외환 위기를 그렇죠. 겪은 선례가 있어가지고 네. 위기 재발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높은 대외 개방성으로 우리나라 원화가 뭐 필리핀 페소화와 더불어서 뭐 아시아 각국 통화 중에서 가장 취약한 통화로 꼽힌다. 뭐 이런 진단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아니다. 그때와는 조금 지금의 모습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네, 이제 그 정부에서도 이제 위기를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좀 발언에 네. 나섰는데요. 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다고 이제 하면서 예. 기업들이 과도하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고 이제 발언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지금의 달러와 강세는 주로 대외 요인, 우리나라 요인이 아니고 대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그렇죠. 예. 앞서 이제 1997년의 외환 위기와 이제 2008년 금융 위기와는 외환 보유고 자체도 네. 좀 다르다고 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국이고요. 네네. 7,400억 달러 상당의 순 대외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1997년 뭐 IMF 외환위기 때도 그렇고 예.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우리 다 괜찮다. 뭐 그러다가 이렇게 터진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낙관적이면 이제 큰 화를 부를 수도 있어서 좀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겠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아시아권 전체 위안화와 엔화, 일본과 미국, 이제 중국에 걱정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네네. 지금 환율이 지금 엔화 환율이 지금 144엔 아닙니까? 좀 아까 말씀하신 게 150의 원엔이 지금 심리적 저항선인데 네. 이거 뚫리면 우리나라까지 같이 영향을 네. 받을. 거의 이럴 땐 동반자적인 어떤 그 공감대를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다 어쨌거나 원화 약세가 계속돼서 네. 이 해외로 계속 이제 네네. 달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은 이렇게 지금 외환 보유가 많거나 순 채권이 많더라도 어쨌거나 IMF에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돈을 빌려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외환 당국도 여기서 좀 긴장을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달러 환율의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원달러 상단은 이제 1,500원 수준은 지금 현재 계속 원래는 1,500원이 지난주까지 안 나왔었는데 네. 이제 얘기 1,500 나오고 있죠. 이제 1,500원 수준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본 기사는 너무 자극적이긴 한데 저희가 IMF 때도 상단이 네. 이제 1,999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2,000원 역사적인 고점이잖아요. 네, 2,000원까지 뭐 갈 수 있다. 2,000원. 2,000원 그거는 이제 좀 너무 네. 이건 좀 약간 좀 진짜 그래서는 극단적인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이제 겨울이 다가와서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 너도 나도 이제 통화 긴축에 나서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이제 금리 격차가 심화하면은 예. 이제 환율이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네. 결국은 달러 강세 기조를 꺾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좀 진정을 시켜준다. 네네.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개인만으로는 뭐 해결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한국은행과 연준이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내놓는지를 또 저희가 면밀하게 또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들을까요? 아, 예. 네, 홍경표 기자가 오늘 나와서 연일 고점을 뜨는 환율 얘기 좀 해봤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저희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계속해서 취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 TV 경제를 읽으려면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들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